안녕하십니까. 가축 육종학을 담당한 윤용범입니다. 이 기본 과정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단 기초 과정을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기본 과정부터 시작을 하는 수강생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기초 과정을 들으셔야 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비전공하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축산 쪽에 전공 안 하신 분들은 가능한 한 기초 과정을 듣고 용어 정리를 조금 다음에 기본 과정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이해하시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기본 과정부터 들어오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초 과정을 들으신 분들은 이 기본 과정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용어 정리를 저희가 기초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복습을 한다, 한 번 더 들은다 생각하시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 육종학 처음 이제 기본적 유전 현상을 보시면 유전 물질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교재 20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전자의 구조와 기능 해서 유전자의 구조 이렇게 나왔죠. 유전자는 하나의 유전 형질을 발현시키는 물질로 본체는 DNA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 문장 하나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그동안 기사 시험에서도 나왔었고 한 예문으로 나왔던 것이 여기 하나의 유전 형질을 발현시키는 물질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전자가 유전 형질을 몇 개를 발현시키냐 하는 거죠. 원래 하나, 엄마 아빠로부터 하나씩 받은 것을 다시 발현시킬 때는 하나로 발현시키죠. 하나로 발현시키는 물질로 본체는 DNA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의 본체는 DNA다. 여기 시험에 항상 저 DNA 대신에 이제 RNA로 많이 표시를 해서 한 예문으로 출제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DNA 제가 스캔을 받지 않은 교재 스캔을 받지 않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넓혀주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충 설명된 거는 여러분 교재를 찾지 마시고 수업을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몇 번씩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혹시 필요하시면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DNA 그러면 디옥시리보핵산, 그래서 이렇게 끊어 읽으면 되겠죠. 디옥시리보핵산 핵에 있고, 자, DNA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DNA는 어디에 있느냐? 핵에 있다. RNA는 핵과 세포질 속에 분포했습니다. 근데 RNA를 설명할 때 핵에 있다, 세포질 속에 있다, 혹은 핵 혹은 세포질에 있다라고 하면 세 예문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핵과 세포질 속에 분포되어 있다. 저 문장을 이해를 하십니다. DNA는 핵산의 일종이며, 자, 이 산이죠. 뉴클리오 애시드 산이거든요. 산성. 뉴클리오티드는 염기, 당, 인산이 1대 1대1 비율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 염기, 당, 인산 1대 1대1 비율, 이 부분도 정리를 하십니다. 핵산은 강산이죠. 나중에 인산이 나오는데 핵산 그러면 이거는 산이구나. 그 다음에 시스톤 단백질이 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결합 물질. 그 시스톤 단백질은 어느 한쪽이 산성이 강하면 생명체는 중화 쪽으로, 중성 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톤 단백질은 강한 염기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기는 크게 이제 퓨린계와 피리미딘계 두 계통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퓨린계는 구아닌과 아데닌이 포함되고, 피리미딘계는 티민과 사이토신 혹은 시토신,
구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시토신이라고 표기된 책도 있고 사이토신이라고 표기된 책도 있습니다. 그건 뭐 중요치는 않은 것 같은데, 여하튼 퓨린계에 구아닌과 아데닌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를 정리를 하십니다. 그다음 피리미딘계에 티민과 시토신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ATGC 각각 이제 앞에 대문자를 따서 배열 순서가 이 네 개의 염기의 배열 순서가 유전 정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당이 있거든요. 당은 5탄당이다. 이게 탄당이 있죠. 탄소가 몇 개 있느냐? 5개가 있으면 5탄당. 그죠? 6개 있으면 6탄당.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유기물은 뭐의 결합체예요? 탄소에 의해서 결합된 것을 유기물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카르복실기도 있고, 그다음에 당도 있고, 뭐 질소도 있을 수 있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 5탄당으로 디옥시리보스로 되어 있다. 당. 자, 여기에 디옥시리보스로 되어 있느냐, 빼놓고 리보스로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정리하십니다. 여기서 한 예문으로 당은 5탄당으로 염기일 때에 리보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예문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주의를 하십니다. 인산은 이거 H2PO 인산이죠. 핵산 내에 산소와 당이 결합해서 강한 산성을 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고 교재 내용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게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우리 교재에는 게놈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교재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게놈이라는 용어를 잘 안 썼는데 지금은 대부분 게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게놈은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 EN 중 N에 들어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색체 EN 2배수 중 하나에 1, 그러니까 여기서 1N이죠. 1N에 들어있는 모든 유전 정보이다. 이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 암기하십니다. 어디에 있어요? 체세포에 있는 첫 번째.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 EN 중 N에 두 번째 있는 모든 유전 정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형태를 얘기하거든요. D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RNA는 단일 나선 구조를 이룹니다. 그 이중 나선 구조로 이중 나선 모양이 풀린 후 각각의 사슬이 연쇄적으로 다시 이중 나선 모양으로 합성됨으로써 DNA가 복제된다. 자, 여기서는 뭐에 관한 설명이에요? DNA 복제죠. 복제입니다. 일단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는 DNA가 한번 풀린 다음에, 그죠? 각각의 사슬이 연쇄적으로 다시 이중 나선 모형으로 합성되는 것, 이것을 복제라고 한다. 풀렸다가 다시 합성되는 것을 복제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교재에 여러분들 DNA 개념도가 있어요. 우측부터 보면 편리하십니다. 우측에 니콜로에티드는 인산, 5탄당, 염기 4개의 염기로 이루어진다. 니콜로에티드는 인산, 5탄당, 염기 4개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외에 사지선다 중에 다른 걸 하나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인산이 아닌 다른 것, 뭐 핵산이라든지요. 다른 걸 넣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DNA 구조는 이중 나선형이고, 그죠? 그 다음 시험에 말하는 것이 A와 아데닌과 티민, 요 각각의 기본 대표 철자는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그죠? 그거를 정리를 하셔서 아데닌과 티민은 이중수소 결합이다. 이중수소 결합이다. 구아닌과 시토신은 3중수소 결합이다. 이 부분이
가끔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지사 시험에서는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무원 시험은 어느 하나의 특징을 탁 물어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복합적으로 물어본다. 나오면 한 4개의 예문 중에 하나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와 T는 이중 수소 결합이고 G와 C는 삼중 수소 결합이다. 그죠? 근데 여기서 사실 여기에 산소 결합 그러면 시험장에서 약간 혼동될 수 있거든요. 수소 결합이라는 걸 깜빡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문장을 앞에 넣어놓고 뒤에 A와 T는 이중 산소 결합이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수소 결합이라는 것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이 DNA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히스톤 단백질에 의해서 연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단백질인데 계란이요. 계란이 일반 상온에서는 액상이죠. 탁 깨면. 근데 프라이 하려고 열을 가하면 그것이 단백질이 굳죠. 그 굳는 형질, 그것이 이제 결집력이거든요. 그 히스톤 단백질에 의해서 결집이 돼서 염색사를 이룬다. 저 사는 염색사는 실사자거든요. 실자로 이렇게 쭉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 풀어져 있는 상태인데 저 염색사가 응축이 되면서 염색체로 변합니다. 요 염색체는 크게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상은 모양을 나타내죠. 뭐 예를 들어서 귀를 만든다든지 얼굴을 만든다든지 코를 만든다든지 이거죠. 그 이외에 각 생명체, 식물이든 동물이든 마찬가지인데 자기 고유의 품종과 그죠? 초종, 종 특성에 맞는 모양을 만들고 예를 들어 소는 소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 이외에 하나 나머지는 성염색체다 하는 거죠. 수컷이냐 암컷이냐 한 쌍만 성염색체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인 경우는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한 쌍이 성염색체니까 나머지 22쌍은 상염색체가 되는 거죠. 모양을 만드는 염색체다. 그다음에 상동염색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동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염색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를 상동염색체라고 합니다. 이 뒤에 제가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상동염색체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이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세포를 이루게 된다 하는 거죠.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좌측, 좌하변으로 내려가도록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게 지금 대립 유전자 가지고 위에 A, B 요게 이제 B, C, D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체가 나뉜 거예요. 크기가 아래 위가 다르죠? 예,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하나는 엄마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죠. 이것이 두 개가 모여서 하나 이렇게 접합을 해서 결합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 결합이 이루어져서 또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상동염색체입니다. 자기의 몸을 그대로 복사해낸 것, 그것을 상동염색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접합 부위 있죠? 두 개, 염색체가 합해져서 결합되는 부분, 여기를 동원체라고 합니다. 동원체. 결합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보충 설명을 다시 드리면, 자, 상동 염색체란이라고 정의적인 문제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세포 내에서 서로 짝을 이루는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크기와 모양이 거의 같은 염색체입니다. 크기와 모양이 정확히 동일한가요? 아니죠. 거의 같은. 네, 거의 같은 염색체,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짝을 이룰 때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받는다 하는 거죠. 어찌됐든 염색체는 우리가 유전을 받을 때는 엄마한테 반, 아빠한테 반으로 받거든요. 모든 생물체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염색체 이렇게 되어 있죠. 성염색체 이외의 염색체를 모두 상염색체라고 하는데, 염색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렇죠? 반드시 짝이 되는 염색체가 있어 모두 쌍을 이룬다. 됐습니다. 모두 쌍을 이룹니다. 근데 이제 뒤쪽에 가면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간성이라든지 염색체가 하나가 더 많다든지 하나가 적다든지 이런 경우, 그런 경우를 이상 현상을 빼놓고는 항상 쌍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염색체 수에 있어서. 그러니까 염색체 수를 물어보면 짝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쌍을 이루니까. 상염색체가 암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과는 달리 상염색체는 암수 동일하다. 상염색체의 쌍은 한 개는 엄마의 모계에서, 다른 한 개는 부계에서 받는다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상염색체를 한 번 더 자세히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염색체, 이제 인간을 예를 든 경우에요. 수컷과 암컷, 인간이니까 이제 여성과 남성을 둔 거죠. 그런데 시험에 이제 주로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 우리가 지금 가축 육종학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안 물어봐야 되는데, 왜냐면 가축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이 인간의 내용을 대비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딱 이 경우입니다. 일반 포유류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는 성염색체의 형태가 XY형이죠. X라는 염색체와 Y라는 염색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XY형이라고 합니다. 포유류. 크기는 뭐가 크느냐? X가 큽니다. 이게 커요. X와 Y의 염색체의 크기를 보면 X가 크다 하는 거죠. 근데 수컷과 암컷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어요? Y 염색체에 있습니다. Y. 여기에 있죠. 예를 들어서 X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죠. XX는 공통적으로 들어있거든요. 근데 X 염색체와 또 X 염색체가 있으면 암컷, 여성이 되는 거고요. X 염색체와 Y 염색체가 있으면 이제 수컷, 남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경우죠. 어차피 암컷은 XX 두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뭐만 줄 수 있어요? X만 줄 수 있죠. 염색체를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주는데 X만 줄 수 있습니다. 어느 걸 줘도. 그런데 수컷은 X, Y 중에 여기서는 X만 오는데, 만약에 정자내에 염색체가 X인 것을 주면 XX가 되니까 이거 암컷 되겠죠. 근데 정자내에 Y 염색체를 주면 XY가 되니까 이거 수컷이 되겠죠. 그러니까 Y의 성에 결정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류인 경우에는 포유는 XY형이라고 하는데, 조류인 경우에는 ZW형으로 봅니다. ZW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동일한 염색체라면 포유류는 암컷이었는데 조류는 정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ZZ가 같은 형태죠. ZZ니까 이것이 암컷이 아니고 수컷이고 다른 E형이라면 다른 형태라면 이것이 수컷, 여기서는 수컷이었는데 여기서는 암컷이 된다. 서로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으면 수컷, 다르면 암컷인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W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죠? 시험 문제에 ZZ형이 아니라 W형도 같은 형이잖아요. 같은 형인데 이게 수컷이냐? 아니죠. 이래서 포유류에서 YY형이 없듯이 조류에서는 WW형이 없다. 하지만 예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 저기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 항상 많이 나왔던 문제가 포유류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고 조류에서 동형접합체가 수컷이냐 암컷이냐를 제일 많이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조금 더 응용이 된다면 이 부분을 WW형으로 우리가 살짝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인간에 대한 염색체니까 포유류에 인간에 대한 염색체니까 YY형이 없다는 것을 우리 생물학 시간에도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조류는 그 많이 배운 경험이 없어서 여기서 혼동할 수 있다. 그 ZZ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DNA 보충 설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화학 물질로서 이중나선 구조다.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 아닌 핵산이다 하는 거예요. 자, DNA를 이루는 것은 단백질이냐 핵산이냐 이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DNA를 이루는 것은 핵산이다. 핵산. 우선 핵산 자체는 산성이고 단백질은 시스톤 단백질 쪽, 단백질 쪽은 염기성 쪽이거든요. 여하튼 단백질이다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경우가 매우 큽니다. 시험 문제에서 핵산이냐 단백질이냐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DNA는 단백질이 아니다. 핵산이다. 그 다음에 디옥시리보스와 리보스의 차이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그 DNA 개념대에서 보면 디옥시리보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디옥시라는 것은 디옥시입니다. 리보스에서 옥시, 산소 하나가 D 없다는 얘기예요. 접도 D가 없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리보스의 하이드록시기 하나가 수소 원자와 치환된 당, 산소 하나가 부족된 상태, 이것을 디옥시리보스라 한다. 그러면 이 디옥시리보스의 전구 물질이 리보스죠. 리보스에서 산소가 하나 부족하게 돼서 디옥시리보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구 물질이죠. 여기서 하나 빠져나간 거죠. 근데 물어볼 때에 디옥시리보스가 리보스의 전구 물질이다 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예문이죠. 누가 누구의 전구 물질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비타민 A의 전구 물질 카로틴 있잖아요. 식물성에서. 그렇듯이 비타민 A가 카로틴의 전구 물질이 아니고 카로틴이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이듯이 이 부분도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전구 물질이고 그것이 나중에 DNA를 이루는 기본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보스의 역할은 뭐예요? RNA의 뼈대를 구성한다. 리보스요. RNA의 뼈대를 구성하는 역할이 있다. 염색체에 대한 이제 기본 설명인데 세포의 핵 속에 있는 실 모양의 물질이고 정지핵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포는 핵 분열을 계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동물체는 생명체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이미 자기의 유효기간이 끝난 세포는 탈락하고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죠. 그래서 신구 교체를 합니다. 신구 교체.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데 세포가 핵 분열을 하지 않는 시기가 있다. 그 시기를 정지핵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정지핵이에요. 세포 분열이 정지된 상태의 핵. 그래서 정지핵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핵 속에 들어있으며 뭐가요? 염색사가. 염색체를 이루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자, 이 염색사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정지핵 속에 들어있다. 그 부분도 정리를 한번 합니다. 유전자의 본질은 DNA와 몇 종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염색사 혹은 핵사라고 합니다. 왜? 핵 속에 들어가 있는 실이라고 해서 핵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재에 따라서요. 저걸 염색사라고 번역해 놓은 교재가 있고 핵사라고 번역해 놓은 교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는 그냥 염색사라는 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염색사라는 말을 많이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염색사라는 용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전자의 기능, 염색체 내의 DNA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합성 명령이 들어있다. 유전자, 합성 명령. DNA에는 한 개의 유전 형질을 나타내는 내게하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유전 정보의 전달은 세포 분열 시 DNA는 복제된 후 딸 세포에게 전달되며 일단 복제된 다음에 딸 세포에 전달되죠. 그것이 이제 전사 뒤에 보면 트랜스퍼 전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번역 이런 과정을 통하게 됩니다. 번역을 통해서 자손은 생식 과정을 통해 부모의 DNA를 물려받는다 하는 겁니다. 전사와 번역의 개념을 문장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DNA와 RNA의 비교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이 표. DNA에 대해서 하나를 놓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DNA와 RNA를 두 개를 놓고 비교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 가능성은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NA는 당의 종류는 디옥시리보스고 RNA는 리보스다 하는 거죠. 당의 종류 다르다. DNA는 염기는 ATCG고 그리고 티민을 봅니다. 그 다음에 RNA는 티민 대신에 우라실이 차지합니다. 우라실, U가 됩니다. 저 T가 U로 바뀌죠. 항상 생물학 시간에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가 여기였을 거예요. 이 T가 U로 바뀌느냐 아니면 DNA에 있는 염기 종류가 아닌 것을 내가 물어보죠. 그럼 1번, 2번, 3번, 4번 해서 T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기능,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입니다. 그냥 내가 저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RNA를 보니까 유전 정보를 전달해서 형질이 발현되도록 하는 거죠. DNA는 그냥 저장만 하고 있다. 근데 그 저장된 것을 우리가 끌어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것은 RNA입니다. RNA 기능이에요. 여기서는 저장으로 끝납니다. 분자 구조, DNA는 이중이고 RNA는 단일라성 구조다. 그 다음 장소, 핵 속의 염색사,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이렇게 돼 있죠. 엽록체 이거는 식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RNA는 핵, 리보솜, 세포질 요 세 개에 있다. 장소요. 그래서 이건 그냥 그림을 제가 따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야 이거 이중 구조구나, 이중 나선 구조구나, 이거 단일 나선 구조구나, 한쪽으로만 이렇게 염기가 배열되어 있구나. 유전자 발현 과정이 있어요. 발현 과정. 전사. 자, 이거는 외웁니다. 전사 그러면 DNA 주형에 의해서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전사. 요 주형. 요 틀이죠, 틀. 일정한 모양, 형태를 갖춘 틀. 틀에 의해서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틀이 세모면 만들어지는 것도 세모로 만들어지는 거고, 틀이 원형이면 만들어지는 것도 원형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틀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하는 거죠. DNA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번역, 메신저 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한다. 틀에 의해서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있겠죠. 내용물.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해서 이 내용물은 뭐가 얼마고 뭐가 어떻게 순서는 어떻게 돼 있고 그거 그대로 번역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메신저 RNA 있죠. RNA가 트랜스퍼 RNA, 트랜스퍼예요. 메신저 RNA, 그다음에 리보점 RNA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발현하는 과정에는 누가 관여해요? 메신저 RNA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 모식도 나타내는 것이 이거죠. DNA에서 메신저 RNA로 가는 것, 그때가 전사다. 여기서 DNA에서 메신저 RNA로 이동하는 상태를 전사라고 한다. 메신저 RNA에서 아미노산을 연결시키는 것, 아미노산의 배열을 그대로 연결시키는 것을 번역이라고 한다. 항상 시험에 둘 중에 하나를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물어봤어요. DNA를 틀로 해서 메신저 RNA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전사냐 번역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이 부분은 크게 세 개니까 DNA, RNA, 아미노산이니까 단백질 합성 뭐 이렇게 같이 여기까지 봐도 되는데 전사와 번역, 전사가 먼저다 하는 거죠. 전사가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번역이 일어난다. 그 순서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뒤에 저희가 기본 과정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풀고 예상 문제 풀 때에 이 부분 이해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자꾸 혼동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 부분을 응용해서 문제가 지금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그럼 유전자가 상위 유전자, 하위 유전자가 있어요. 상위 유전자는 말 그대로 상위입니다. 내가 위에 위치해 있는 상위.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어떤 유전 형질의 발현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상위라고 합니다. 유전자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우열을 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위 유전자는 상위 유전자에 상대적으로 발현이 피복돼서 억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로부터 하나, 엄마로부터 하나 유전자를 하나씩 받았는데 엄마 쪽 유전자가 더 상위일 수도 있고 아빠 쪽 유전자가 더 상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형제지만 엄마를 더 많이 닮은 형제가 있고 아빠를 더 많이 닮은 형제가 있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발현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상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위, 하위 유전자의 개념이에요. 유전자 발현, DNA를 구성하는 유전 정보, 즉 유전자에 의해 생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단백질을 형성하는 과정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유전자 발현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유전 정보를 가져와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염색체 구조와 기능을 보겠습니다. 뉴클레오티드가 결합해서 DNA를 만든다. DNA는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해서 뉴클레오솜 혹은 뉴클레오좀, 이게 SOM 해가지고 발음이 약간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어느 하나를 외우십시오. 뉴클레오솜을 이룬다. 뉴클레오솜은 서로 꼬여서 염색사를 이룬다. 자, 이 과정이죠. 염색사의 전 단계가 뭐다? 뉴클레오솜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염색사의 전 단계, 뉴클레오솜이 서로 꼬여서 염색사를 이룬다. 거죠. 자, 실이 두 가닥이 있을 때에 그냥 두 가닥을 이렇게 붙여 놓은 거와 실을 두 가닥을 서로 이렇게 꼬아놨을 때 어느 쪽이 더 강하게 강도가 있어요. 꼬아놨을 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꼬여 있는 겁니다. 꼬여서 염색사를 이룹니다. 응축될 때도 어느 쪽이 더 응축력이 강하겠어요? 꼬여 있을 때 응축이 돼서 염색체를 만드는 거죠. 세포 분열 시 염색사는 응축되어서 염색체를 이루고 정보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엑손과, 자, 여기 정리하십니다. 유전 정보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엑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교재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용어입니다. 육종에서. 엑손과 정보가 담겨있는 인트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이 뭐예요? 인트론.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것은 엑손. 이 두 개를 용어를 구분합니다.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것은 엑손. 자, 그래서 엑손, 그럼 DNA 염기 서열 중 단백질의 구성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을 엑손이라고 한다. 하여튼 정보잖아요, 그죠? 정보의 끝과 시작을 알리는데 엑손, 정보자가 들어가면 엑손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두 개로 구분할 때요. 상동 염색체, 제가 다시 한번 써놓고 동원체가 나와 있죠. 염색 분체가 서로 붙어 있는 부분으로 세포 분열 시 방추사가 연결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방추사. 자, 시험에는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방추사가 연결된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방추사가 연결된 부분을 무엇이라는가? 동원체, 이렇게 답변이 나왔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림에서 표시했던 부분 두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접합 부분, 방추사가 연결된 부분, 여기를 동원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방추사까지 개념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